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우리 무료방 오시면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종목들 무료로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자, 오늘 삼성전자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커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살짝 좀 이제 비관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의 결정은 2월 2일에 됩니다. 2월 2일. 자, 시장이랑 함께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한 40% 정도의 코스피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같이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코스피가 떨어지면 삼성전자가 떨어집니다. 자, 반대로 코스피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떨어졌는데 시장이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코스피 200 종목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연동이 많이 된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은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역시 시장 부담도 좀 있었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 우리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의 개별 이슈들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맞물리면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월 2일이죠. 2일에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어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바로 감산이죠. 감산. 시장에서 왜 감산을 하는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사실 감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악재입니다. 악재. 악재인데 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라고 하는 게 호재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갔느냐.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의구심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자, 감산을 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생산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생산을 줄인다. 근데 시장이 좋을 때 생산을 줄인다라고 하면 매출을 뽑아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생산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별로 안 좋아요. 낮은 상태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공장을 가동을 하고 공장이 여기 팩토리 있잖아요. 여기서 공장을 가동을 하고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고정 비용. 가동을 하면서 고정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인건비라든지 뭐 전기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원자재 비용이라든지. 특히 원자재 비용,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기 때문에 달러 영동이 좀 많이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고정 비용이 다 들어가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적자가 좀 나고 있는 상태죠.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감산을 결정을 해서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버티기에 돌입을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우리는 감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반도체 가격이 소비가 좀 수요가 똑같아도 생산이 좀 줄어들어야 반도체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생산을 줄이지 않고 감산하지 않고 계속 생산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시장에서의 치킨 싸움을 이어간다라고 주도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돈을 좀 많이 벌어놨어요.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적자가 나도, 다른 기업들이 망해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기업들의 치킨 싸움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을 많고 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 2년, 3년 된다. 그러면 감산을 하지 않고 좀 아무래도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버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기업들보다 삼성전자가 오히려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고 있었던 상태인 건데, 자,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수요가 똑같이 100이라고 합시다. 시장의 수요가 똑같이 100인데 생산이 지금 120이에요. 수요가 좀 내려왔죠. 경기가 안 좋으면서 PC 판매도 줄어들고 반도체 서버 투자 그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도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들이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투자를 조금 미루고 그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시장의 수요를 100으로 잡고, 지금 생산되는 게 SK 하이닉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그렇게 점유율이 크진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오히려 뭐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쪽이라든가 조금 높은 상태이긴 하죠.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랑은 좀 다른 거지만 일단은 뭐 생산 자체가 SK 하이닉스가 감산을 했다라고 해도 삼성전자가 120만큼 생산을 똑같이 한다. 그럼 시장 수요가 공급이 120이다. 자, 공급이 120이고 시장의 수요, 소비가 100이다. 그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하락을 한다. 자, 근데 공급이 감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80까지. 자,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 마스크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가 바로 터졌을 때 마스크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졌을 때 급당적으로 높아졌을 때 마스크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마스크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안정이 되고 더군다나 지금은 수요가 조금 줄었죠. 마스크를 우리가 뭐 계속 사고 하지는 않잖아요.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 논리는 마찬가지예요. 항상 가격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라는 것들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바닥을 다져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생산을 계속 줄이고 있고 경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금리가 좀 이제 동결이 되면서 금리 인하로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고 경기가 조금 순환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도 감산하고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조금씩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가격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적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고정 비용들도 있고 뭐 이 반도체 뭐 인건비, 이 원자재 비용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 대비해서 판매를 하는 것들이 가격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적자가 나진 않을 거야. 영업이익률의 회복으로 이어질 거야.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발언에 귀를 지금 이제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는 게 2월 2일에 감산 여부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여기로 인해서 일단 불확실성이 있죠. 삼성전자가 그동안 감산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산을 해줄 것인가? 그런 우려감들도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시장성. 자, 아까 제가 경기에 대해서 계속 연동을 시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와 공급.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급은 삼성전자가 주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감산을 한다라고 하면 공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근데 이 수요는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이유들이 두 가지. 중국의 봉쇄.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있었죠. 근데 이제 다시 리오프닝을 한다고 하면서 이 경기에 대한 중국발 경기 기대감, 리오프닝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죠.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 금리입니다. 금리. FOMC죠. 이 FOMC가 2월 1일 새벽에 25bp를 인상을 하는지 25bp를 인상을 할지 50bp 뭐 25bp가 99% 확률로 25bp 인상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어요. 그리고 3월 22일에 그리고 25bp를 80% 확률대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80% 확률대. 자, 그러면은 이때가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3월이. 자, 이제 중국발 경기 기대감이 좀 오히려 물가를 자극시켜 가지고 한 차례 더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들이 파월의 입에 달려 있어요. 파월의 입에. 뭐 물가가 어쩌고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영향들이 물가가 어떻게 되고 유가가 어떻게 되고 철강, 구리 이런 가격들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죠. 중국발 경기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뭐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에 대한 수요, 갑자기 시장에 대해서 수요, 그러니까 주문이 증가된다. 주문이 갑자기 폭발한다. 그럼 이게 소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준비가 뭐 좀 중국발 수요가 이 정도 증가되겠지. 이런 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주문이 갑자기 증가돼 버리면은 변목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제때 공급이 되지 않죠.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변수예요. 변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의 입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영향, 혼조세, 변수들은 여러 가지 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 연도에 하반기 때는 물가가 적어도 이제 3%대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럼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단기적인 요인들은 아니에요.
단기적인 요인은 2월 1일에 있죠. 단기적인 요인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2월 1일, 2월 2일 여부에 따라서 상승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 방향성들은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게 62,000원 부근들, 62,000원이 코스피로 쳤을 때 2,400포인트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2,000원.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이냐, 저렴한 가격이냐, 향후의 실적 전망에 따라서 주가는 방향성들을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혹시라도 이탈을 하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저점에서 계속 죽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들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자산 대비해가지고 BPS, 주식수 1주당 자산이 얼마냐, 이게 43,000원이었고 올해는 한 47,000원, 6,000원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2023년도 작년에 46,000원, 47,000원 이 정도 수준이 될 거고 2023년도는 5만 원 수준입니다. 5만 원 수준. 매년 이제 3,000원도 증가된다라고 보면은 회복을 할 때쯤에 5만 원도 적자만 안 보면은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적자만 안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부근들이 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떨어졌다가 자산 대비해서 주식 수가 뭐 5만 원에 한 주에 5만 원인데 가치가 5만 원인데 이거 주가가 5만 원이네. 약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자산 대 BPS 자산을 주식수로 나누면은 1주당 5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내가 5만 원을 화폐를 같이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근데 1주당 가치가 예를 들어서 4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으로 4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런 효과인 거죠. 물론 이게 다양한 이제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자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만 봤을 때 오롯이 그렇다라는 것인데 프리미엄을 제외하고도 온전히 이 4만 원대 가격이라는 거는 저렴한 가격은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프리미엄을 조금은 들어가야죠. 그게 삼성전자니까. 코스피를 사는 수준이니까. 자, 제가 코스피 비중의 40% 수준이라고 했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삼성전자에 많이 매수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없어지겠어? 약간 이런 관점으로 삼성전자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대한민국 1등주 삼성전자 아니냐? 난 삼성전자를 사겠다. 이렇게 많이 사시는데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만큼의 수익률을 내겠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지수가 상단에 고점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방향성들이 결정이 되는지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 개별적인 요인들 그렇게 함께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죠. 자, 삼성전자, 비록 삼성전자를 빗대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도 설명드리고 뭐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뭐 이런 요인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로 참고사항으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무료방에 좀 이제 시장 대비해서 좀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나 댓글 클릭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제가 다양한 정보들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